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3년 만에 800조 원이나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금융주들을 많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은 또 이제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을 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자,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서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종목 어딘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상이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 코스피의 질주는 좀 눈부신 것 같은데 코스닥은 낙폭이 오늘도 점점 깊어져서 좀 아쉬웠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시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증시가 뭐 랠리를 쓰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에 대비해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실 만한 그런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저조하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장세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되고 하루가 더 이어지고 하루가 더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체감 온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사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장세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엇갈리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활기를 찾고 분위기를 좀 땡겨 와줘야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또 좋은 액션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금 시장의 뭐 추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불어오는 뭐 글로벌 뭐 이슈 트렌드 그다음에 뭐 증시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금융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요런 이제 앞서서 먼저 보여줬었던 내용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을 만한 뭐 이벤트, 이슈들, 요런 것들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도 충분히 지금 코스피 증시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그 화면 전환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그 다음에 6월 초에 두들겼었던 전고점 위쪽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굉장히 좀 좋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기대감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런 이제 좀 효과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코스닥 지수에서는 여전히 뭐 하락 추이, 그 다음에 뭐 바닥을 다시 한번 회피하지 못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 안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이제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하락 추이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6월 초에는 반등의 액션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2차전지 종목들이 하루에 뭐 특징주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난 위치에서는 이제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더 좀 많이 쌓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던 위치와 또 근접을 해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다소 좀 부담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당기다 보니까 뭐 그쪽과 이쪽 2차전지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뭐 다른 업종들도 이제 뭐 지수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뭔가 좀 힘을 좀 쓰는 것 같다가도 되밀리고 쓰는 것 같다가도 되밀리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지수를 끌어내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 같이 분위기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시장에 좀 악재성 내용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저점을 좀 다시 다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치고 먼저 올라가고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의 금리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지금은 좀 더 기다리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긴 하나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뭐 7월 달, 8월 달 이후의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코스닥 안에서는 그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좀 그 활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지속성이 이어지는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당일날 반짝이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법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죠. 근데 우리는 이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시장의 방향 자체를 우리가 뒤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좋아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좀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인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더 맞는 그런 대응들을 이제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닥 종목들 아니면 이제 뭐 테마주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를 이용을 해서 평소보다는 좀 간결하게 목표가를 좀 짧게 잡는 그런 단기성 매매를 같이 좀 병행을 해야만 뭔가 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좀 순응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장을 극복을 해야죠. 뭐 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참을 땐 좀 더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좀 더 트렌디하게 그 다음에 보다 좀 더 발빠른 그런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솔루션들을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짧게 그다음에 보다 좀 간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결과치를 안겨다 줄 수 있을 만한 뭐 테마와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파이팅 하시면서 오늘 제 방송 따라오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솔루션들을 같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도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만변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말고도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고 계시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기다려 볼게요. 자, 이어서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오늘 시장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삼성전자를 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삼성전자가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의 이제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이 두 종목은 잘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좀 저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나 이제 그 HBM 쪽에서 엔비디아의 협력이 뭐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젠슨왕 CEO의 멘트 이후에는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인 뭐 측면 안에서도 최근엔 또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도 같이 좀 더해지는 부분들이 뭐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재작년, 뭐 작년 혹은 뭐 그 전에 과거에 이제 모든 사례들을 보았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은 업황의 분위기, 그러니까 즉 대장 종목의 분위기를 좀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소형 종목들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에 뭐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주들, 뭐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그 이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잘 안 나오죠. 앞서서 제가 이제 시장을 말씀드렸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서 지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의 흐름만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지금 뭐 물려 있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거를 가져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종목들마다 조금씩의 좀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웬만한 특히나 뭐 HBM 미래기술이라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연결고리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후속 랠리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인내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이닉스의 랠리가 이어지는 선까지는 기대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좀 넘어가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불어와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그 섹터가 이제 좀 중소형 반도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위쪽을 뭐 바닥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위쪽을 계속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뭐 위쪽에 기술적인 막힌 구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뭐 전고점 그다음에 이제 뭐 매물대는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뭐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이런 그림들이 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을 조금 더 이제 소화를 해내고 적어도 이제 뭐 8만 4천 원, 뭐 8만 3,500원 이 상권까지는 뭐 힘을 좀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ISC라는 종목이라던가 최근에 뭐 추이들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뭐 아비코 전자 아니면 뭐 두산 테스나 대표적으로 업황과 좀 함께 했었던 종목들이 뭐 지금은 좀 추이들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래 기술이라던가 뭐 특히나 뭐 HBM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이 부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랑 같이 맞물려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추가 상승 흐름들을 저는 좀 목표로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이제 뭐 자주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IMT라는 종목도 이제 HBM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오르락 내리락 혹은 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형 종목들을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랠리를 따라가는 그런 액션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질주에 이어서 오늘도 0.49% 추가 상승했던 삼성전자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71%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최근에 반도체 대장주들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좋은데 이 대장주 분위기를 중소형 분위기가 약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시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기조를 잘 유지를 해준다면 웬만한 실적이 탄탄한 HBM 관련주들 기다려보면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셈, IMT, 우리 전문가님의 이제 대표 종목이죠. 아비코 전자나 두산 테스나까지 말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차라는 종목도 요즘에 좀 흥행을 좀 잘 하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죠. 현대차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요즘에 뭐 흐름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뭐 이제 신고가 랠리 혹은 기아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다소 좀 아쉽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리는 이유가 내용들이 이제 코스피를 더 올라가게 하고 먼저 반응을 하게 하는 그런 액션으로 좀 전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좋은 내용들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살짝 좀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 최근에 뭐 인도 관련된 IPO라던가 뭐 정부에서 이제 좀 도와주는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에 뭐 충분히 좋은 이슈를 좀 불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는 그림이 아니고 오늘은 거래량이 좀 적은 상황에서 다소 좀 주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현대차의 모습이 나왔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어제보다는 종가와 그다음에 장중 저가를 조금 낮추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뭐 이런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뭐 이제 7월 달까지는 뭐 현대, 기아의 뭐 이런 랠리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 요즘에 까다로운 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중소형 부품주들이 그만큼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통은 현대차랑 기아가 신고가 쓰고 날아가면은 웬만한 관련된 부품주들은 같이 올라가는 게 이제 과거의 흐름이고 과거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들이 바로 이제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는 이 현대차의 뭐 IPO 시장 인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품주 안에서도 이제 인도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그런 그 안에서 이제 테마를 좀 형성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부품주들보다는 더 빠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셔서 종목들 발굴이나 뭐 대응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 또 관련된 종목들 이제 흐름들 보면서 좋은 종목들까지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도 대장주 현대차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0.35%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래도 요즘은 현대차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인도 IPO 관련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실 것 같고요. 7월까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련 테마들 끝까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요? 네, 뭐 6월 달에 저랑 같이 하시고 저희 방송을 좀 따라오시는 분들께 좀 최고의 성과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6월 달에 가장 핫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6월 달 또 상한가 사냥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6월 달에 또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이 됐는데, 오늘은 뭐 저조했지만 여전히 뭐 K푸드 관련된 종목들에 뭐 관심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단기간 안에 뭐 급등이 나오고 변동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뭐 다른 종목들보다 음봉이 뭐 조금 더 좀 길게 나오는 그런 액션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한 66%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지금은 거래량을 빼면서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추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뭐 다만 뭐 추가 상승을 대한 부분들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미 상한가 위쪽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매수로 가기에는 다소 좀 애매하고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K푸드 테마 안에서도 새로운 뭐 순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덜 올랐는데 이런 이슈를 좀 같이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좀 찾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이제 테마주의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유치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K푸드라는 키워드가 걸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무작위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테마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뭐 건수를 좀 잡아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수급은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그 다음 후속 급등주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최근에 뭐 우양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빙그레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약간 좀 오리지널 쪽에서 뭐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K푸드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막걸리의 국순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삼계탕에서 뭐 마니코 FNG라던가 이렇게 이제 막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나왔고, 뭐 다소 유치하지만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도 그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제가 제시 드린 이후에 하루 만에 또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밈같이 흘러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시장에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수능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춰가는 거는 충분히 좀 필요한 그런 작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 미리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뒤에서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저는 후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액션들이 K푸드에서 계속해서 좀 나와줄 수 있는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 시간에서도 K푸드 짚어봤는데요. 요즘 특징주 시간에서 빠지지가 않죠. 요 K푸드. 자, 우리 전문가님의 맛있는 추천주였습니다. 사조시푸드 들어봤고요. 6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이 K푸드의 상승 추이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이 사조시푸드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라고 하시면서 이 테마 안에서 다른 후속주 신성홀딩스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이 QR코드 눌러서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뉴스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오늘 장중에는 최고치까지 26%, 준상한가에 달하는 액션이었죠. 그리고 오늘 종가는 19%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5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부각이 좀 많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테마는 SOFC,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좀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그 당시에서는 막 전력주들이 막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AI를 가동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래서 원전주와 함께 같이 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올랐었던 그런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슈들, 시추 테마 이런 것들도 나오고, 화장품주들이 먼저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마가 다소 좀 조용해지고 소진이 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지난번 급등 때만큼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폭발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오늘은 엑슨모빌 관련된 시추 관련된 뉴스들이 또 전달이 됐죠. 그리고 내일은 시추 관련해서도 정부 관련된 일정이 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시추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가졌었던 그런 끼를 하루 만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슨모빌에 이제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관련된 동종 테마, 그다음에 오늘 새로 부각된 내용으로는 DK락이라든가 아니면 태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주철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특징주로 떠오르고 같이 좀 노출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 안에서 요즘 새롭게 부각이 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영일만, 시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산유국을 희망하는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이슈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결과치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아닌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부정하는 뉴스 기사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히 강한 테마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강한 먹거리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등 이후에 재료 소진 느낌으로 내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붙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분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튀고 상한가와 점상한가도 간 종목인데, 그 종목도 여전히 빠지지 않고 위쪽에서 다시 돌파를 좀 두드리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쪽에 좀 돈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에 돈이 좀 더 쏠리는 이런 현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테마주 중 안에서도 좀 우리가 새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신규 테마, 그 다음에 신규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오르지 않은 바닥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하고 강의를 통해서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순환주 급등 장세, 그 다음에 순환매 장세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좀 소액의 현금들은 이렇게 좀 빠릿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시장의 위기를 좀 돌파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선 엔지니어링 들어봤습니다. 오늘 19.90% 상승을 하면서 11,87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도 대왕골의 이 동해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이죠. 이와 관련된 소식에 강세를 많이 받았고요. 이 주식시장의 강한 재료로 떠오르고 있는 시추 관련 이슈입니다. 이 안에서 다음으로 급등할 종목들 또 오늘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어디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두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카메라 앱을 키셔서 이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믿고 듣는 김정혁 전문가님의 목요일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얘기를 하고 종목들 얘기를 하면서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뱉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시장인 거는 인정하고 뭔가 이제 시장에 보여지는 지수의 움직임보다 대응하기가 이제 까다로운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어려운 시장 안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항상 시장이 제가 이제 뭐 전문가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또 리드도 해드리고 뭐 대략 한 10년 정도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시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뭐 좀 기분 좋게 편하게 매매했었던 시기들은 그러니까 손꼽을 정도로 몇 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우리의 기대치를 따라가질 못했었고 거기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에서는 잘 이겨내고 방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을 좀 바꿔가면서 좀 부지런하게 대응을 하면서 잘 좀 헤쳐나가는 그런 그 경험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소 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해보면서 지금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들도 보다 좀 긍정적으로 와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화면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이 지독하게 안 갑니다. 그죠? 미증시도 못 따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좀 못 따라가고 있고 뭐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장주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시기예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반도체의 업황은 기대가 되는데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뭐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요즘 못 가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뭐 만들기 나름이고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실적 추정치가 뭐 여기에서 뭐 코스닥의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에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잘 안 나오고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모멘텀이 부족해서 부진 장기화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노출이 될 정도로 뭐 시장에서 좀 부담감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세라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종목들 볼까요? 그러니까 요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종목들이 다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 관심 종목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대략 이제 뭐 빨간불과 이렇게 이제 파란불을 색깔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대충 이제 체감이 되시겠죠. 맨 위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여기는 오늘 뭐 양봉이 나오고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랠리들이 나와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좀 쉬었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이제 최고가 또 쓰고 올라갔죠.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시총 1위 탈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기대감이 붙었었는데, 어제는 미증시가 한번 좀 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해지고 찔러주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뉴스 기사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또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각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1등, 2등, 3등 종목들이 요즘에는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뭐 앞서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좋은 추이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6월 달에 급반등을 한번 보여주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음봉의 연속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이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도주 장세도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도주 장세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도 업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코스닥에서는 그 외에 뭐 이제 제약주들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제약주들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진 않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또 급등과 그다음에 유일하게 뭐 이제 그 오르막길을 좀 거칠게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또 HLB 사태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잘 올라가던 HLB가 막 하한가로 막 때려 맞으면서 두 번의 하한가를 때려 맞으면서 또 급락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주 안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오는 뭐 대장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심리들이 신뢰감을 잘 못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장세가 좀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테마주 장세 아니면 약간의 좀 밈주식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유치하지만 테마로서의 수급이 단기간 안에 빠르게 이제 좀 쏟아지는 그런 장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또 좋은 순환들을 기다려 보되 우리가 이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부 소액 종목, 소액 그 현금 정도는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테마에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성 종목들을 같이 좀 따라가는 것도 지금 시장을 좀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테마주 장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뭐 저출산 관련된 뭐 그런 뉴스들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코스닥에 진짜 자금들이 좀 많이 안 돌고 약간 소극적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제 그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다. 그래서 범국가 총력 대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뉴스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출산 정책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그 느낌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 시초가에는 뭐 충분히 좋은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꿈비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시초가와 그 다음에 뭐 고점까지는 랠리를 잘 보여줬고, 오늘 뭐 21%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이 꿈비라는 종목이. 그리고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까지 밀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고 있는 종목과,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돌파주를 보면서 미리 선취하는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미 뭐 급등이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갔다가는 요즘에 뭐 윗꼬리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에 낮춰버리는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테마주 안에서도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입지를 좀 보여주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측면 안에서 충분히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데 좀 덜 올라간 그런 좀 바닥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행했었던 테마들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요즘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4월달, 그 다음에 5월달, 이때는 우리가 화장품 종목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수익들을 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 종목,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 안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그러니까 뭔가 기준 지표가 돼가지고 연일 랠리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월달, 5월달에는 매수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화장품 종목들마다 죄다 수익이 나고 급등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짭짤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가져갔었죠. 근데 지금 당장은 화장품 대장 종목들도 좀 흐릿한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먹거리를 찾기도 그렇고, 과거랑 지금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장 종목이 끌고 가는
동일한 이제 같이 그 연속성이 이어지는 테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매매하기보다는 뭐 하루, 그 다음에 뭐 이틀 투자를 해가지고 보다 좀 짧은 그런 수익률을 먹고 나오는, 제가 강조드리는 좀 순환이 빠르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낮춰서 약간 좀 단타성, 단기성 매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시장의 배경들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예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될 거, 제가 오늘 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세 가지 테마 쪽 지금 관심을 받을 만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를 드리는데, 뭐 우리가 6월 달에 상한가도 있었고 과거에 뭐 3, 40% 뭐 혹은 뭐 이제 100% 이상 터지면 YC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0% 이내로 좀 짧게 잡고 반응이 나오면 바로 먹고 나오는 그런 목표, 그다음에 그런 위주로, 그 대신에 과열되지 않은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특징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스포를 좀 드렸었는데, 뭐 K푸드는 뭐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간에 이제 뭐 K푸드에서 약간 K패션 쪽에 이제 뉴스들이 돌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뭐 가장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은 뭐 K푸드 이쪽이 되겠죠. 제가 6월 달에도 6월 13일 방송이네요. 그때부터 이제 K푸드를 좀 강조를 드렸었고, 뭐 여기 안에서는 좋은 결과치가 이제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으로 나왔죠. 그래서 사조시푸드도 제가 방송에서 콕 집어서 좀 덜 올라간 종목. 자, 여러분들 이 사조시푸드는 제가 이때 이제 추천드렸었던 이날에 이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횡보를 하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이 패턴, 요거는 이제 눈으로 일단은 좀 익혀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제시드렸던 기대주로 제시드렸던 사조시푸드는 뭐 최근에 상한가, 그 다음에 연속 급등이 그렇게 나와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랠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덜 부각된 음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되면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불닭볶음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김밥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막걸리 쪽으로 가기도 했고, 반짝거리긴 했지만 뭐 삼계탕 쪽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좀 유치하지만 이런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 혹은 뭐 이제 뭐 수산품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김값이 또 금값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고, 뉴스들을 보면은 뭐 K푸드 관련된 이슈 내용들은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된 최근의 뉴스들인데, 미식의 나라 프랑스인들도 K푸드에 열광을 했다. 뭐 동남아 쪽, 그 다음에 미국 쪽,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에서도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 K푸드 페어에서 뭐 $10,000,000 상당의 MOU가 나왔다.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음식들이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은 SNS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틱톡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그거를 이제 개인 SNS에 올리면서 뭐 인증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좀 매운 음식 이런 거를 이제 뭐 틱톡 챌린지 느낌으로 해서 이제 막 유행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유명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이제, 아니면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동참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뭐 진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가 유행을 따라가려는 그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게 약간 좀 트렌드화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K푸드 관련된 뉴스, 뭐 이제 좀 약간 좀 클래식한 뭐 그런 뉴스들, 뭐 과거의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동남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멕시코 이쪽에서도 이제 뭐 K푸드 세일즈 로드쇼, 그러니까 뭐 각국에서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막 관심들이 없다가 실제로 막 잘 팔리고, 화장품 기업들이 막 해외에서 성공하고, 요즘에 막 실적 터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잘 뽑히고, 그 다음에 막 수출액 엄청 늘려놓고 하다 보니까 막 정부에서 막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관심을 좀 가지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K푸드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 화장품주 같은 그런 느낌들과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은 K푸드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좀 덜 올라
올라간 종목들, 바닥의 횡보 구간이랑 좀 가까운 종목들 이런 거를 보는 게 좋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송홀딩스라는 종목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비빔밥에 이제 그 뭐 글로벌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 신송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 그다음에 식품 이슈들, 간편식을 통한 뭐 이슈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추장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로 추가적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뭐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는 갖다 맞추기 나름이잖아요. 이제 제주도에서도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장마 시즌이라던가 물난리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폐기물 처리 업체 아니면 곡물주들, 뭐 대두주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테마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푸드의 테마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과거에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관세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바닥에서 힘을 한 번씩 주고 빼고 하면서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차트들, 그 다음에 명분과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급등의 전조 현상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준비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송홀딩스는 그런 그림을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과거에도 추천드려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지만 재차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오늘의 첫 번째 K푸드 쪽에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3개 업종 혹은 뭐 3개 테마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K푸드 쪽에서 후속을 기대할 수 있는 신송홀딩스 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 우리 현대차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뭐 현대차를 뭐 사랑하죠.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뭐 현대차, 그다음에 뭐 그 조선주,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HD 쪽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현대차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기아. 그래서 실적주로서 2024년도에 멀리 보고 큰 수익을 목표로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매달 한 번씩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차가 유독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1월 달에도, 그다음에 아마 2월 달에도 제가 또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뭐 3, 4월 달에도 한 번씩은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지금 아무튼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100%, 그러니까 세 자리 수익률을 최종 목표로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래도 57%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제가 처음 제시를 드렸었던 이후에 57%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시간은 제법 걸리긴 했고, 반년 정도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의 목표 수익률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현대차가 그냥 뭐 잘 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전고점 언덕을 넘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만들었던 전고점 언덕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을 때는 52주 신고가가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지난 목요일 이후에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조금씩 좀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아와 현대차가 잘 가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을 더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대차가 기아도 그렇고,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죠. 그리고 2023년대도 역대급 막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도 그렇고,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뭔가 이제 주주들한테는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뭐 기대감 가능성들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거.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대장주가 이렇게 잘 가면은 관련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보통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여건 중에 하나가 저PBR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 포착이 됐다. 근데 이런 내용들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을 같이 데려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따라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전고점을 뚫고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슈를 붙여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는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반응을 같이 못했었던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중소형 부품주들이 이제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흐름을 좀 같이 잡아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같이 따라가지 못했었던 공백들을 테마성으로 급등 종목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신이라던가 SL 이런 종목들이 6월 들어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한 이슈는 현대차가 인도에서 이제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주식시장은 지금 뭐 신흥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뭐 좀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세계 5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장 안에서, 좋은 시장 안에서, 현대차가 이제 IPO를 준비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 자체가 인도의 주식시장 안에서도 역대급 뭐 가장 큰 그런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로 인해서 현대차의 앞으로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제 증권사들의 분석 글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뉴스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서 뭐 당연히 일봉상에서는 중간 조정 구간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그런 이제 굴곡들을 거쳐서 최종 목표는 뭐 세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슈를 붙이고 최근에 추가 그 52주 신고가를 쓰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 더 잘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 인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인도의 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도에 또 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대차의 인도 사업이랑 직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더 빨리 보이고 부품주들 안에서의 이제 소규모의 테마를 형성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많이 이미 올라간 그런 이제 좀 과열 종목들 말고 우수 AMS라는 종목을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안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1월 달이었나요? 2월 달이었네요. 2월 달 방송에서도 추천주로 제시를 드렸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수익률을 단기간 안에 만들었었던 종목이죠. 실적주로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인도발 이슈로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주가는 바닥인데 여기에 있는 메인 매물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가져갔었던 이런 짱대 양봉의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K푸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의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인도 시장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수 AMS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했어요. 자, 오늘 제가 몇 개를 준비했다 그랬죠? 세 가지였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적합한 테마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1순위 가장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위에 이제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저의 이제 노란톡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잠시 후 제가 8시 10분에 방송을 딱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드릴 강의들과 더불어서 저의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드리는 저의 원픽 종목, 히든 종목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본 방송도 좋지만 제가 보다 좀 더 좋은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좀 디테일하게 종목들의 가격 전략, 추천주, 그 다음에 제시드릴 수 있을 만한 여기 방송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내용들을 같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리니까 많이들 입장을 하시고요. 잠시 후 8시 10분에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할 거냐? 자, 시추 테마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각이 된 내용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이제 추진을 한다. 오늘 정부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뭐 영일만은 요즘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뭐 고속도로를 까는 거랑은 뭐 크게 연결고리를 질 수는 없겠지만 이 코오롱 글로벌이 최근에 이제 영일만 시추 관련해서 그쪽 지역 뭐 이제 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추 테마로도 상한가가 나왔었던 상징적인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이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대표적인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볼게요. 시추 이슈 나오자마자 상한가, 점 상한가로 갔었던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뭐 중간에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추 테마가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구나. 시장에서 이쪽으로 돈이 좀 쏠리고 다른 쪽으로 안 가는 이유가 이쪽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컨센서스에서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 시추 사업, 발굴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막 이제 그 예측이 나왔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언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단기간 안에 지금도 이제 전고점을 뚫고 52주 신고가 쓰면서 6개월 안에 6개월이 아니고 6월 이번 달 안에서만 115%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트와 흐름을 보았었을 때 과열이 된 건 맞아요. 바닥에서 단기간 안에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과열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이 추세가 지금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아직 좀 견고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뭐 내일도 이제 새로운 일정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이제 뉴스들이 더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추 테마 쪽에서의 이제 수급 전환들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과거에 좀 오르지 못한 테마, 시추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추 작업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덜 올라간 종목 중에 일진다이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테마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던 분들께 추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새로 나온 뉴스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손모빌 등 5개 기업이 동해 가스전 사업에 접촉을 했다. 엑슨모빌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증시 이제 시황들을 볼 때 많이 들었었던 대표적인 미국의 또 정유 기업이 되겠죠. 12월 달에 첫 시추를 시작을 하나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워낙 또 이제 강하게 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기업 엑슨모빌을 비롯한 해외 기업 중에 5곳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투자를 위해 접촉을 했다라고 한국석유공사가 밝혔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과 뭐 이제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추가 검증이 있었다면서 기업 검증 참여 사실을 오늘 공개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슨모빌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급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 시장에서 테마의 이 그 캐파와 그 다음에 이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테마주, 특징주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엑슨모빌 통한 뭐 이제 투자 검토, 그 다음에 거기로 인한 새로운 수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추 테마는 지금 우리가 좀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는 거는 다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 시추 테마의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만큼 나올 거라고 이렇게 뭔가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게 뭐 쇼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진짜면 대박인데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애매한 그런 그 의견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초전도체가 처음 나왔었을 때도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진짜든 아니든 이거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과거에 이 초전도체처럼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주가 주를 이루고 이런 기대감이 약간 밈주식화되면서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중에서 가장 잘 간 종목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보면은 2023년도 7월부터 2024년도 2월까지 1600%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추는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게 뭐 진짜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테마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추 테마 쪽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이 테마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덜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들, 이런 거를 보고 시추 관련된 뭐 실질적인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시추랑 연결고리를 지어서 실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야 돼요.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슈와 명분은 전달이 됐으니까 이게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전조현상의 차트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바닥에서 다지고 위쪽으로 레벨업 하면서 지속적인 윗꼬리. 제가 이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예제 종목, 요거랑 이제 비슷하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급등 이후에 이제 여기서 윗꼬리들을 지속적으로 달아주면서 돌파에 대한 액션이 나오고,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은 다음 화면 볼게요. 제가 6월 13일 날 제시드렸던 사조시푸드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잘 나간 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과 재료와 내용은 다르지만 차트에 수급이 들어오고 급등의 전조현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지금 차트에서도 사조시푸드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닥 돌파 이후에 윗꼬리 패턴,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 히든 종목으로 제시드리고, 뭐 상한가로 사조시푸드를 성공한 만큼 이 종목도 한 방에 급등으로 가기 위해서, 목표로 하기 위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카메라 앱을 켜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뜨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방금 말씀 주신 히든 종목 알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입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